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현재 시간은 일요일 6시 49분을 이제 막 지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지금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휴일도 반납을 하고 긴급하게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보여줬죠. S&P 500도 21선을 붕괴를 됐고, 특히 나스닥 역시 마이너스 5%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지금 폭락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게 하락도 하락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전 매도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끈질기게 유지해온 이 강력한 상승 추세를 완전히 전환하는 이 이탈 신호가 대량 거래량과 함께 터져나오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말 지나고 월요일 시작이 되면 이거 이대로 삼성전자 지옥이 가는 건 아닌가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열 이 국면에서는 항상 투매가 이렇게 좀 급하게 떨어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 조정에 대한 경고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흐름이 나오면 물량을 정리하고 도망쳐야 되는지 그 기준까지도 명확하게 경고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하락의 이유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앞으로의 대응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지난주 뭐라 말씀드렸는지 일단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지금처럼 이 과열권에서 나오는 이탈은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고 나는 이 엑시트에 대한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파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도 역대급 레버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이 5일 이동 평균선 이탈이 될 때는 수익 실현을 해라. 여기서 샀으면 잘 먹어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폭락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같은 흐름이 현재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신 대로 시장의 이 거대한 추세에 대한 이탈은 이미 좀 시작이 됐다라는 점을 제가 명확하게 경고를 해드렸던 거죠. 자, 제가 시장 예측을 기가 막히게 했다고 자랑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수급의 원리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이런 추세 이탈 신호를 조심해야지만 항상 이번과 같은 이 감당하기 힘든 폭락을 온전하게 피해갈 수 있다라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물론 이미 하락은 좀 벌어졌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앞으로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하락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모두 힘내자는 의미로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그동안 바닥권에서 9만 원일 때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18만 원일 때도 이제 30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서 호재를 만들면서 이제 올라올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딱 꺼내 들은 거죠. 파동에 대한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오파 이후에 지금 이격 조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자, 거기에 이 현재 이 수급에 대한 이동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신용 미수,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는 순간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피날레 파동 뒤에 이제 급락이 발생한다. 이야기를 해드렸던 건데 주말간에 지금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 5%가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는 이제 우리 증시 역시 거대한 이 개파락을 두드려 맞고 시작을 하겠죠, 여러분들. 특히 이번에 하락은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같은 기술주의 하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더 치명적으로 좀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포스러운 흐름은 그러니까 주식 역사상으로 이번만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1986년도 그 트로이카 시장 때도 그랬고 2000년도 유동성이 폭발하는 유동성 장세에서도 극도로 과열된 이 주도주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나오고 나서 그때도 이제 반도체가 중심이었거든요. 반도체의 쏠림이 나오고 나서 그 과열 끝에는 현재 같은 이 하락이, 그러니까 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광기어린 쏠림의 풍선은 결국 터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돈의 본질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주도를 했다고 하면 고점을 찍고 나면 이 메이저들에 대한 자금들이 이제 차기 주도주로 이제 분산이 되거나 이 쏠림 현상이 좀 끝나는 시점에서 그럴 때 이제 현재와 같은 이제 급락을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그 분산 과정 속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격 조정이죠.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월봉인데 역대급으로 이격이 벌어진 상태예요.
삼성전자가 무슨 작전주도 아니고 지금 이 월봉상에서도 5월선에 대한 이탈이 없이 지금 이격이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벌어진 상태란 말이죠. 근데 주가라는 거는 이 이동평균선과 이 지금 주가라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귀신같이 다시 회귀를 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이격을 지금 줄이려 들어오는 게 이번 이격 조정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삼성전자를 좀 경고를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이제 미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비교를 좀 해드렸죠. 그러니까 천하의 이 엔비디아도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처럼 폭등을 하다가 결국 이격이 과하게 벌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이격 조정을 하는 조정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엔비디아 이격 조정 어떤 식으로 나왔죠? 과열의 끝자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죠. W자 형태를 그리면서 그러니까 위아래로 사정 옵션들에 대한 이 극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시간을 두고 조정이 났다. 이게 1년이에요, 여러분들. 1년. 그리고 나서 더 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역시도 이 지독한 기간 조정 국면에 현재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정을 또 기회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기술적으로. 자, 집중해 주시고. 자, 지금과 같은 이제 급락은 말했죠. 제가 86년도랑 2020년도에도 그 꼭지에선 진행이 된 건데 이때도 이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과열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꼭지에서 깨고 내린 파동이 나오면 그 파동은 상당히 급하게 발생이 되지만 이런 반등, 그러니까 자율 반등 성격의 강한 반등은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21년도의 고점에서도 이때도 어마어마한 폭등세를 보여줬는데 이 포물선 상승 끝자락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첫 급락이 상당히 급하게 발생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특히 첫 폭락의 첫 반등은요, 여러분들 상당히 좀 강하게 발생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는 그거를 또 이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왜 고점에서는 이러한 반등이 나오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추세를 치고 무섭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주식을 사질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던 엄청난 규모의 대기 매수세들이 현재 하락을 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한꺼번에 유입이 되고요. 특히 이제 고점 대비 낙폭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일반적으로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과대 낙폭이라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고 판단하는 매수세죠. 자, 눌림목을 노리는 이 매수세도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여기에 주포들은 자, 이 고점에서 미처 물량을 다 정리하지 못한 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그 설거지용 펌핑을 또 한번 보여주긴 합니다. 세력들의 매수가 되겠죠. 즉 이러한 1번과 2번과 이 3번에 대한 수급이 바닥 라인에서 투매 라인에서 한 번에 꼬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급반등으로 이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자율 반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추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인 거죠. 즉 월요일장은 아침에 이제 시초가가 개파락이 좀 깊게 떨어지더라도 그 직후에는 이제 보란 듯이 강한 급반등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되면 그 조정 파동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A, B, C 파동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자, 매를 맞은 이 첫 번째 파동이 그러니까 현재의 충격파가 되겠고 급격한 하락 뒤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반등이 바로 이 B 파동이에요. B 파동. 그리고 나서 완전히 절망으로 밀어넣는 이 C파동이 그 뒤에 찾아온다. 그러면서 이 조정의 한 사이클이 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석적인 조정파동의 메커니즘인데 그래서 내일 월요일장에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당장 내일 눈앞에 다가올 이 반등, B파동, 그러니까 강반등에만 좀 철저하게 집중을 하고 대응을 해보자는 거죠. 자, 내일 일단 개파락이 좀 터져 나올 건데 아침 시초가부터 30만 원 라인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현재는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라인이 깨지면 시장 전반에 걸쳐 공포에 질린 개미들의 투매가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럼 주가가 밑으로 이제 사정없이 밀릴 때 우린 과연 어디서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해 보면 자, 이 차트는 주포들의 매집을 하는 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번 하락은 제가 보는 이 노란 밴드까지도 이제 다이렉트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말한 강력한 반등인 이 B파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가 이 앞전 상승 추세가 나올 때도 이 노란 밴드 구간을 이제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서 우리가 이 온전한 추세를 노려왔었던 거고, 이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도 주가가 이 노란 밴드에 진입을 하더니 그리고 나서 강력한 다음 추세가 또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메이저들이 만드는 수급의 원리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게 되면 일단 이 노란 밴드 라인에서 반등이 될 확률이 매우 크다. 그 파동이 단기간에 급하게 밀리면 밀릴수록 그러니까 바로 이제 빠지는 하락이 되겠죠. 그 반등에 대한 확률도 놓고 그 반등은 강반등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우리가 아는 바로 이 헤드 앤 숄더를 만들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오른쪽 어깨라고 부르는 이 B파 반등 파동만 일단 노려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점 라인대에서 마지막 이 꼭대기에 올라타신 분들에게는 이번 반등을 기회 삼아서 탈출에 대한 용도로 활용을 하셔야 될 거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역시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단타에 대한 관점으로만 짧고 굵게 나오는 전략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고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이 조정 국면에서는 이 노란 밴드마저도 결국은 이 아래로 깰 확률이 현재 매우 커진 시점이다라는 거죠. 즉 반등 이후에 올 하락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시점은 이미 과열에 다시 한번 또 초과열을 만드는 그런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온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본격적인 조정에 대한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시장의 본격적인 약세 국면에 좀 진입을 하게 되면 주가는 중기적 추세의 바닥을 알려주는 이 아래쪽에 있는 파란 밴드 라인까지도 충분히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내일부터 시작될 일시적인 반등 B파동이 끝난 이후에 주가가 재차 밀리면서 이 파란 밴드까지 내려와서 정말 이 찐바닥을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그 흐름을 눈으로 끝까지 확인할 거라는 점 미리 머릿속에 분명히 넣어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기적 저점 신호가 나오면 그때 또 제가 지금처럼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추세의 저점을 잡아 드릴 거니 지금은 당장 눈앞에 다가올 이 반등파에만 우리가 철저하게 좀 집중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 8시부터 시장에 대한 수급을 체크하면서 일단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세워둔 전략대로 9시 정각에 악성 투매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 최적의 저점 타이밍이 포착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고점에 보유하신 분들은 평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적의 추매 자리가 될 것이고요. 현금을 쥐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역대급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을 먹을 수 있는 맥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반등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반등이 나온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